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인 최면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분의 박시영 용역입니다. 오늘 요즘 시간 잘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2월달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또 3월 오네요. 그렇죠. 1월 달도 명절이 꽤 있어가지고 금방 간 것 같고요. 2월 달도 빨리 지날 것 같고 또 3월 달도 대체휴일 때문에 하루 쉬다 보니까. 오늘 주식한 지 얼마나 됐어요? 올해 몇십 년 됐죠? 35년 됐죠. 금방 간 것 같죠, 그죠? 그렇죠. 주식하다 보니까 세월 가는지 모르고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주식에 빠져 있으면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이제 3월에는 아마 많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3월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진단 계속하겠습니다. 네. 네,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면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해서 산 이유라든지 듣고 싶은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로도 상담되니 전화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금방 서두에서 3월에 기대된다 그랬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떤 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항상 계절적으로 3월달 시장이 좋았던 부분도 있고요. 특히 저는 3월달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 부분 자체가 좀 거칠 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올해 가장 큰 게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상법 개정이거든요. 이번 주에 상법 그렇죠. 개정이 국제사회로 통과됐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외국인 투자가들이 바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MSCI에 편입이 못 됐던 것 자체가 공매도였거든요. 공매도 이제 제한이 풀리면서 MSCI 편입 여건까지 갖춰졌습니다. 그러면 상법 개정과 MSCI 편입이 되면 외국인 수급이 엄청나게 좋아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지금 연기금도 주식을 사고 있으니까 3월 달에 이제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만 잘 끝난다 한다면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지 않겠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의 말씀처럼 이제 어떤 전체 큰 이제 흐름이고 그다음 또 3월에는 중국의 양해도 있고 우리는 경기 민감주에가 이제 가는 장이 오면 전체 장이 좋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중국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대선이 확정이 된다면 또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진보 정권이 잡았을 때 좀 시장이 좀 좋은 편이더라고요. 2015년도 10년도 이후부터는 왜냐하면 저성장 국면이라서 뭔가 혁신을 하면서 막 새로운 걸 시도하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런 국가라든지 이런 데가 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그런 것도 기대 있고 그래서 한 변곡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정도까지는 계속 우리가 이제 작년 다른 나라보다 시장이 안 좋았던 게 3월이나 이렇게 변곡점에서 이제 우리가 늘 경기가 못 살아나가서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확실히 살아난다고 이제 중국과 우리가 좀 같이 좋아진다면 전반적으로 좋은 시장이 좀 열릴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 메리트는 우리가 시장이 훨씬 좋은 편이고 미국은 이제 가격 메리트보다는 이제 행보하는 장세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들어 이렇게 장을 보니까 낙폭 가대주가 좀 잘 오르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기관들 오늘도 많이 샀는데 기관들의 투자는 한 6개월 정도로 좀 중기적이기 때문에 많이 빠진 주식 쪽에 공격적으로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기금도 사고 있고 그래서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수급적으로도.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돈 버는 데는 좀 도움이 되거든요. 네. 최근에 시장이 보면 많이 달라졌다는 걸 우리 그 시청자들이 피부로 느낄 거예요. 예컨대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예컨대 3% 빠지면 우리 시장은 6% 빠지고 또 반대로 또 6% 올라가면 우리 시장은 2% 3%밖에 못 올라갔는데 요즘은 제가 그래서 나스닥 시장이 지금 5일 연속 떨어졌는데 국내 시장 5일 동안 보니까 5% 떨어졌더라고요. 국내 시장은 최근에 주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정 없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질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투자가들의 어떤 심리 자체도 많이 회복이 된 것 같고 여기다가 약간의 어떤 긍정적 요인만 더 가해진다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3월 달에 이후에 좀 시장을 좀 기대해봐도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익내자님께서 삼성 E&A,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매수가 16,800원, 비중 20%입니다. 수주도 괜찮고 실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주가는 잘 안 오르네요. 진단 부탁드리는데요. 이제 오를 것 같습니다. 한미 에너지 협력 모델, SMR 300, 1호기 건설 착수도 하고, 현대건설이 이제 MOU 한 게 미국하고 한 20몇 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씩 이제 되면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에 미국이 이제 에너지 행정 서명을 하면서 원자력을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니면 단기적인 어떤 에너지 저장 장치 ESS나 아니면 SMR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이제 하게 되면 단기적인 중소형 발전소라든지 하게 되면 우리 에너지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수혜를 보거든요. 이제 우리 엔지니어링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삼성 E&A. 그리고 현대건설에 편입되어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 가게에 현대 엔지니어링 편입되어 있죠. 그래서 현대건설하고 이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대건설 26,000원대 바닥에서 선물로 사도 되는 장기 투자 되는 구조로 저는 건설주를 거의 지금 땅 파는 시대도 아닌데 무슨 건설주 사냐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철강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건설이나 이쪽은 주택건설 위주로 하는 것보다 해외 쪽에 에너지 플랜트를 하는 기업들이 모멘텀이 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좀 더 나아질 것 같고 특히 예를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SOC 그 재건이라든지 아니면 SOC 사업이나 확대할 때 또 특히 에너지 관련 할 때는 이제 이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자체는 현재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신 단가는 이제 지금 사서 조금 수익인데요. 16,800원이면 바닥이죠. 바닥에서 샀으니까 기다리면 수익이 나는 구조죠. 최근 들어 작년 12월 9일 날 16,300원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수익내자님은 바닥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바닥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유하는 시간의 개념을 느긋이 이렇게 가져가고 그래도 그러면 좋은데 싸게 사는 거죠. 남들이 관심 올 때 사는 거는 이제 비중을 좀 사서 수익이 만약에 다른 사람도 더 크게 올라가면 50% 100% 이렇게 나게 되면 복리 투자할 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닥에 있는 주식을 고를 때는 항상 실적이 개선되는 거제 6개월이나 1년 뒤에 업황 즉 산업의 그 업황이 좀 개선되는 좋아지는 그런 구조여야 됩니다. 그래서 업황이 개선돼야 되고 그래야 관련된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도 침체권이 지금 2개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2번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하락이 거의 마무리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 정도 가격은 역사적으로 저점 근처니까 이건 특별하게 코로나 때 빼고는요. 그리고 지금 37,800원에서 18,000원이면 50% 빠진 거죠. 그래서 16,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60% 내에 빠져서 거의 많이 빠진 거죠. 빠졌으니까 낙폭과대주들은 모멘텀이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 차트도 보시면 최근에 거래가 좀 실리고 있죠. 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주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기술적으로 보면 목표가가 62평에서 22,300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면 내가 17,000원 이렇게 사시면 5,000원이니까 한 20%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잘 올라가도.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정도 보고 샀으면 상관없고 만약에 이것을 돌파를 해서 저 위로 간다면 앞으로 수주도 계속 잘 나오고 이 관련된 업황들이 에너지 관련 플랜트나 이런 쪽이 강하게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보유하는 영역이고요. 한번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니까
개인만 여기서 많이 작년 12월 때 개인이 꾸준히 샀죠. 우측 하단에 보면 녹색이. 그다음에 외국인은 팔았고요. 그다음에 기관은 별로 특별한 것은 외국인이 팔았다는 것은 지금 외국인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비중을 보면 44%예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제도 44만 주 팔고 이렇게 80만 주 팔고 했으니까 외국인 비중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게 44%. 그러면 삼성전자 외국인이 많이 줄고 있는 상태, 삼성 SDI도 줄고요. 지금 삼성그룹이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비중이 좀 우려스러워서 아직은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으로 때문에 그런데 외국인이 아직은 이 삼성그룹주로 확실히 들어올 일은 아직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래도 이 건설이나 이 산업재 같으면 지금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7월 정도까지는 전체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로 이제 화학, 철강, 뭐 건설 관련된 건 여름 정도에 팔면 주로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24년도 7월 달에도 여기서부터 내려왔죠? 그래서 대충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고점도 23년도 8월이 고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8월 23년도도 여기 봄에 샀을 때는 여기 사서 잘 안 가잖아요. 그죠? 나중에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작년에도 보시면 여기서 보면 6월 달부터 잠깐 올랐죠. 그 전에 안 가고 조금 너무 일찍 산 감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래도 워낙 싼 가게 샀으니까 보유하시고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122평선 아직은 돌파하기 좀 쉽지 않으니까 19,500원 1차 목표가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최근의 저가인 17,000원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 진단해 드릴 종목은 에이직랜드입니다. 조금 사셨네요. 4%를 37,100원대에서 좀 사셨습니다. 추가 매수 여부를 좀 물어보셨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보니까 한 2주 전에 이 시간에서 히든 종목으로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때 봤더니 다음날 시가에 사라고 그랬으니까 시가에 진입하셨으면 35,700원대였네요. 예, 그대로 이제 39,000원 넘어갔다가 한 8% 올라갔다가 아마 매수 가격에 만약 시가에 접근하신 분들은 약간 한 2% 정도 손실 구간에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은 37,100원에 사셨으니까 나중에 전 진입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 제가 추천해 드릴 때는 주문형 반도체가 올해 시장에서 상황이 많이 주목을 좀 받을 거고 미국에서 이제 작년도에 브로드컴이라든가 마벨 테크놀로지가 급등을 했고 국내에서 이제 주문형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기술력 있는 회사는 제가 가원칩스하고 에이지랜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원칩스는 제가 작년 12월 달인가 아마 추천해 드려 가지고 아마 40, 50% 정도 좀 올라와서 그 정도 좀 많이 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제가 에이지랜드를 2등 종목으로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보니까 가원칩스는 그 시점에서 한 10% 정도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이 종목은 근데 조정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일단은 회사가 지금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를 좀 안 했고 예사는 이제 주문형 반도체 쪽과 관련된 예사가 이제 디자인 하우스 쪽에 팹리스 그다음에 DSP 회사고 그다음에 회사가 이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주문형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 세계 1위 기업인 TSMC의 국내 유일하게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디자인 솔루션 쪽과 관련해 가지고 TSMC의 대만 기업들이 뭐 대부분이겠지만은 국내 쪽에서 유일한 기업이 에이지랜드고 대만 기업과 포함해 가지고 아마 6개 정도가 좀 될 겁니다. TSMC 밸류체인에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을 좀 받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알다시피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이쪽에 파운드리 공정 과정 쪽에서 기술력을 회복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 AD 테크놀로지라든가 가온칩스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시계에 본격적으로 따라오지는 않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정 과정 쪽에서 기술력이 따라간다 한다면 그 밸류체인에 있는 그 팹리스 회사, 설계 회사, 그다음에 디자인 솔루션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좀 받겠죠. 아직은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 실적이 안 따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에이지랜드라는 회사 자체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만에도 기대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이제 밸류체인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 회사가 이제 아직 실적 자체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시장 전망치가 4분기 때 약간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거든요. 즉 주문형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따라주는 회사는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가온칩스하고 에이지랜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목을 할 때 여전히 주문형 반도체에 관심이 갖고 계신 분들은 가온칩스와 더불어서 에이지랜드를 주목을 하셔야 되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이거 추가 매수 하셔야죠. 뭐 비중도 4%밖에 안 되는 건데 결국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 자체가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이제 엔비디아가 우리 시간으로 이제 장 끝나고 미국 시간으로 장 끝나고 새벽 6시인가요? 실적 발표를 합니다. 현재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이던스를 뭐 충족하는 이상 실적 나올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전망치를 본다 한다라면 최근에 어제까지 한다 하더라도 올가에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170달러까지 올리고 다시 이제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전선왕이 블랙오일 칩과 관련된 그것도 전망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중국의 딥시크와 관련된 어떤 영향이 엔비디아의 어떤 블랙오일이라든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에 대한 발언에 따라 가지고 참 달라지겠죠. 근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미국 시장의 약세와 함께 주가가 조정 좀 받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실적이 발표될 때 부진하게 발표된다든가 한다 하더라도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은 전망치를 약간 부정적으로 크게 하지는 않겠죠. 한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았고 엔비디아가 밸류 자체가 주가 비싸지가 않습니다. 올해 실적 기준의 PR이 주가 떨어져서 26배, 7배밖에 안 돼요. 나스닥 시장의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밸류가 낮습니다. 결국은 내일 뭐 실적 뚜껑을 열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엔비디아가 변동성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시간에서 나쁘지가 않죠. 그래서 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일 주가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당연히 반도체죠. 엔비디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엔비디아가 안 좋으면 전체 시장도 약간 조정을 좀 받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 한다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 상승 과정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못 받았는데 내일은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반도체가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시장에 IT 소부장 종목들이 주목을 하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가 35,000원대 주가는 매수에 진입할 적기였다고 봐요. 이 종목이 오늘도 뭐 잠깐 어제도 그렇지만 최근에 저점이 거의 35,000원대에서 변동성이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종목 제가 목표 주가를 41,000원 제시해드렸어요. 이게 최근에 추천 이후에 39,500원대까지 가다 밀렸는데 41,000원 정도가 작년도에 이제 11월 달에 46,000원이기 때문에 제가 41,000원 제시한 것 자체가 이거거든요. 올해 1월 달에 목표, 고점이 41,200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41,0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월달 시장이 좋아진다 하면 45,000원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 41,000원을 염두에 좀 두시고 현재 주가 35,000원대는 충분히 15%에서 20% 정도 목표할 수 있는 그런 기대 수익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빵빵이님께서 원준 11,650원 10% 2차 전지인데요. 가지를 않네요. 홀딩해도 될까요? 주식을 투자를 하실 때 이제 2차 전지가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2차 전지 공부해놓고 그 다음에 양극, 은거, 뭐 전해질부터 여러 가지 장비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공장을 증설할 때 그러면 처음에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공장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장을 일단 뭐 겉모서 이제 기반 시설 다 하고 들어가면 기계를 넣을 거 아니에요. 이제 생산하기 위한. 그게 이제 장비 회사들이 기계 넣고 그 다음에 소재 생산할 때 이제 소재가 들어가잖아요. 양극, 전극재부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단순히 아마 사신 이유가 사서 2차 전지도 안 간대. 지금 2차 전지 가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2차 전지 잘 가고 있는 거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수혜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엄청 빠졌다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51,000원에서 만원까지 빠졌죠? 그럼 80% 빠졌어요. 대다수 다 80% 빠져서 고점 대비. 양극재는 23년도 기준으로 에코프로 BM 보면 58만에서 10만원까지 왔으니까 거의 80 빠졌죠. 그죠? 75%. 자, 그럼 포스코 푸치엠도 마찬가지고 양극재 69만에서 이거 14만이면 80%잖아요? 13만이니까 80%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코스메 신소 양극재도 23만에서 23,000이고,
5만 원이니까 4만 6천 거의 75% 빠졌잖아요. 자, 그러면 이 원준도 보시면 비슷해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주식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9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이것도 많이 빠졌죠? 거의 뭐 60% 빠졌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기자재 종목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3만 원 빠졌다. 지금 따블었어요. 100%. 레이크 머티리도 100%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이 빠진 이제 언급기자 동박도 많이 빠진 것 중에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한 60% 올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모티가 전고치 하는 게 한 50% 오르고 나머지는 거의 지자리예요. 한 20% 정도 내외밖에 안 올랐어요. 지금 가는 게 아니죠. 가는 것은 전고체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장비주를 샀잖아요. 그러면 장비주 샀으니까 와, 장비주가 옛날에 많이 포스코 DX죠. 자, 포스코 옛날에 ICT 포스코 DX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갑자기 상한가 근처 가면서 최근 들어서 자 17,800원에서 27,000원 이제 만 원 정도 올랐잖아요, 그죠? 만 원 정도 올랐으니까 거의 뭐 50% 올랐네, 그죠? 50% 좀 더 올랐네, 그죠? 60%. 자, 그러면 이 포스코 DX는 이것도 빠진 게 보시면 79,600에서 18,000 빠졌으니까 거의 75%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다들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빠졌을 때 투자를 할 때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 늘 주식을 삽니다. 그래서 이것도 7만원에서 여기 오니까 와, 3만원 반타작 또 사요. 또 반타작 돼요. 또 사고 또 사고. 자, 그러면 많이 빠졌을 때 사야 될 기준은 앞으로 이 기업이 과거에 그때 이 고점일 때 그때 모멘텀을 다시 그런 게 발생되고 그보다 더 뭔가 더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미 사람들은 과거의 퍼포먼스 23년 양극재 퍼포먼스 다 알았어요. 그때 양극재가 뭐 영업이익이 2년 뒤에 영업 100배까지 가도 뭐 더 간대요, 그죠? 지금은 양극재가 하악 중에 하악이기 때문에 100배가 아니라 10배대에서 17배 정도 보면 최상이에요. 가장 많이 봐도 20배 정도 보면 가장 많이. 과거처럼 30, 40배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연간 20% 이상 성장을 못 하는데요. 지금 중국에도 전기차 잘 안 팔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장비주가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빠지고, 포스코 DX는 개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주식이에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쓰면 잠깐 올랐다. 이거면 여기서 거래 실렸잖아. 그럼 다시 거래 실려고 가야 되면 누가 사서 가겠습니까? 자, 포스코 ICT 보면 원주는 장비를, 그러면 장비를 계속 납품한다면 수주한 것도 공장을 정서를 취소하든지, 지금 SK온도 그렇고 대다수 기업들이 공장을 뭐 한 3분의 1 정도는 계약한 10개, 뭐 3개 정도 다 취소하고 있고, 지연시키고 있고, 오히려 GM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합작하다가, LG랑. 자, 그러면 장비가, 이제 장비를 수주,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게 있을지 아니면 감소가 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장비 수주한 것을 얘도 마찬가지, 원준도 1,700억 정도 수주해놨는데 이거 그대로 진행돼도 그러면 1년 정도 매출밖에 안 돼요. 그럼 앞으로 수주를 해야만 되잖아요. 근데 공장을 더 이상 안 짓지 않고 이걸로 딱 끝나면 이 회사들 전부 다 적자납니다. 장비 회사들은. 아직도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빠졌다고 사니까, 아니면 기술적 차트 모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장비주를 살 때는 장비주는 이미 끝났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얼마 못 올라가요. 과거 시세를 회복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양극재도 과거 시세 회복 못 해요. 왜냐하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야 돼. 그것도 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 자동차에서 2차 전지, 자동차 전지는 이미 끝났습니다. 자동차 전지로 성장을 할 수는 없어요. 뭐 정권사에 작년에 그랬지만 계속 캐점해서 고성장에 잠깐 정체한다건데 정체가 아닙니다. 역성장을 하고 있든지 아예 성장을 못하는데 무슨 정체입니까? 이제는 전기차, 자동차 배터리로는 중국을 이길 수도 없고 어떤 경우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은 배터리 주식을 산다면 자동차 관련된 배터리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차세대 배터리, 즉 뭐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드론이라든지 뭐 날아다니는 모빌리티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이라든지 IT 기기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 삼성전기가 이미 내년에 양산이 들어가는 소형 그러니까 이런 쪽에 이제는 AI 시대에 들어간 AI 시대에 필요한 그 배터리만 성장하는 거지 나머지는 성장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막연히 성장한다고 계속 장비 좀 많이 사고 또 보초 서게 되는 거죠. 저는 장비주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략매도 하고 사고 싶으면 지금 올라갔다고 한 게 아니라 좀 더 길게 보고 27년도까지 보고라도 수익률을 보면 전고체 배터리 훨씬 더 낫다. 그런 데 가는 게 좋지. 지금은 또 보시면 요거 보시면 원준이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실렸어요. 많이 빠졌다. 하루에 32% 이렇게 올라가다. 일주일에 32% 올라갔어요. 자, 올라갔다가 빠졌잖아요. 17,000에 빠지면 또 30%씩 빠지는 거냐, 30%. 그런데 거래가 이렇게 폭발했습니다. 거래가 폭발했다가 가다가 못 가면 이 저점을 붕괴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 매물대가 이렇게 많습니다. 12,000대부터 매물대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누군가 사줘야 갈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지금 현재 다 물려있는데 어디서 돈이 있습니까? 12,500에서 15,000까지 매물이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발되어 있는데 여기 거래량이 얼마예요? 1,500만 주, 1,600만 주. 지금 3,200만 주가 지금 여기 거래가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거래량 얼마예요? 100만 주예요. 그러면 30일 동안 거래돼야 이거를 할 텐데 못하는 거죠. 또 저점이. 그래서 이것을 주식을 하면서 매매한다면 거래량도 보고 회사 내용도 분석하고 그거 모른다면 잘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전문가들 거기 가서 듣고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관심 끄시고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한번 전화 상담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 좀 알려주세요. 43,000원에 10%요. 수익 꽤 많이 나셨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언제쯤 진입하셨어요? 2월 달에 사셨나요? 아니, 12월 작년? 초. 네. 작년? 네. 네, 네. 작년 12월 초에 3만 원 잠깐 이탈할 때 그 시점에 사셨네요, 지금. 예. 네. 예, 그렇죠. 그럼 한 3개월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 정도 수익 잘 하셨습니다. 아마 그 시점에서 이 종목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와 비슷하게 움직임이 전개되니까 아마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이 종목이 덜 빠져서 또 다른 2차 종목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아마 현재 포스코 퓨처엠이 5만 원대 정도 되면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 해서 아마 8만 원 정도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이거 궁금하신 점은요? 좀 더 가져가야 되는지 매도 시점이 어떻게? 네, 네. 네. 우리 목표했던 가격은 얼마로 보고 사셨어요? 그러면요, 우리 생각하고 있는 가격은? 생각은 딱히 안 했고요. 네. 지금 이 인터내셔널이 향후에 괜찮다고 해서 지금 더 사도 될지 아니면은 그냥 갖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가격을 목표로 정해서 그냥 매도해야 되는지. 4만 원대 초반에 사셨으면 그때 자금이 있었으면 충분히 더 사실 만했을 것 같은데 지금 5만 원대에 살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조금 그렇죠? 해서요. 일단 좀 이제 의견을 좀 말씀 좀 드리면 일단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체는 이제 포스코 그룹의 상사회사니까 물건을 중개하는 역할 쪽이니까 이게 포스코 그룹의 대표적으로 뭐 철강이라든가 특히 최근에 2차 전지와 관련해 가지고 소재 쪽에 그다음에 광물 기타 이제 포스코 그룹 외에 다른 그룹들의 어떤 물건을 실어나르는 그러니까 중개 역할을 이게 상사회사들이니까 상사회사들은 대체적으로 물건을 중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일정한 마진이 있어요. 본 회사 상품 자체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중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익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아마 연간 매출액이 아마 30조 원 넘어갈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1조 원 정도 좀 되는 거니까 대충 딱 계산해보면 마진이 3%죠. 영업이익률. 거의 이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중개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상사회사들이
밸류 자체를 높게 평가를 못 받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상사로 비교해 보면 예컨대 LX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현대그룹의 현대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대표직 상사 회사들인데 그들 관련 종목들의 지금 예컨대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PER이 몇 배인지 보시면 4배, 5배밖에 안 돼요.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몇 배냐면 12배, 13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종목은 상사회사로 보면 예산은 엄청나게 고평가입니다. 상대 가치로 보면 LX 인터내셔널. 근데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2차 전지로 보고 가는 거예요.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산업 진행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광물도 트레이딩 할 거고 소재라든가 관련 것들을 좀 미국 쪽으로 많이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광물이라든가 물동량과 관련해 가지고 포스코의 철강이라든가 관련된 부분들은 제한적이다. 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종목은 2차 전지와 특별하게 그 관련성 자체가 크지 않는데 전체 매출액이 30조 원 규모 중에서 크지 않는데 관련 수혜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 있다. 앞서 상사 주식 중에서 가장 싼 게 제가 아마 신의 한수 쪽에서 아마 첫 시간 때 가장 싼 종목 중에 하나가 제가 현대 코퍼레이션이라고 했거든요. 상사회사. 이 주식도 지금 많이 떴어요. 이 종목이 정말 주가 쌉니다. 상사회사. PER 19,000원대 주식이었던 건데 그 당시에 제가 가끔가다 유튜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런 주식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로 싼 주식이 있다. 했던 회사가 이런 종목들이 요즘 움직이더라고요. 주가 싼 회사들이에요. 이 종목이 이제 상사가 얘기가 나왔어. 근데 앞서 LX 인터내셔널도 주가가 PER 단위 지금 4배, 5배밖에 안 돼요. 근데 주가 이 종목도 고배당의 회사고 언젠가 주가 가겠죠. 그런 걸 감안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는 상당히 싼 주식이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잘 사셨으니까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앞서 제가 물어봤던 것 자체가 주가가 약했을 때 포스코 그룹 자체는 뭐 망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가 바닥권이 더 사야 되는 건데 주가가 지금 20% 정도 올라온 주식을 더 산다는 것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일단 가져가시고요. 네. 일단은 목표 주가는 결국 이제 포스코를 2차 전지와 관련 함께 보셔야 되잖아. 포스코 퓨처에. 포스코 퓨처엠이 일단은 최근에 15만 원을 좀 돌파를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한 18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좀 봐요. 현재로 봐선. 특히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2차 전지가 이슈가 좀 될 것 같은데 이제 3월 30일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 가지고 공매도 쪽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공매도 대차 잔고가 급증했습니다. 내일 제가 아마 신의 한수 때 제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공매도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가 아마 방송이 있을 거야. 아마 내일 8시 반에. 보니까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종목들이 작년 연말 대비해서 대차 잔고가 유난하게 다른 것들은 안 늘어났는데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면 3월 30일 이후에 이제 공매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3월 20일 정도까지는 현재 시장의 분위기로 봐서 상승 여력이 있다고 좀 봐요. 그렇게 본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 아마 6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갈 것 같고 현재 단기적으로는 저항선 자체가 5만 5천 원이니까 5만 5천 원대에서 일단 좀 한번 이익을 실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코스피지수도 지금 당장 2,700 넘어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2,680포인트 내지 2,700에서 걸리는 선이니까 그 가격대에서 한번 차익을 하고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시 내려와서 48,000원이라든가 45,000원 내려온다 한다면 그때 20% 정도까지 사세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1차 목표 감사합니다. 5만 5천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5만 8천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버들 강아지님께서 안녕하세요. 엔젤 로보틱스 29,650원에 8% 단기 중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단기 하락할 것이고요. 중기는 불투명합니다. 우리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된 주식을 많이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엄청나게 떴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을 눈앞에 있는 것만 계속 빨리 돈을 벌려고 하니까 금방 치고 나와야지, 먹고 나와야지. 그 정도 하려면 최고의 고수가 돼야 되죠. 매매하는 사람, 매매하고 있는 같이 매매하면 그 집단에서 내가 최소한 상위 5%나 10% 안에 들어야 됩니다. 5%나 10% 안에 들면
들지 않으면 나는 매매하면 그 상위 10% 안에서 내 돈을 갖다 바치는 거죠. 이 자본주의의 기본이잖아요. 돈 놓고 돈 먹으면 가장 잘하는 사람이 돈을 따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부를 보면 상위 10%도 안 되는 그가 전부 다 하위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이 합법적으로 남의 돈을 먹고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은 뭐 개인적으로 하면 강도자는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자본주의 주식시장 딱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실력만 갖추면 남의 돈을 뺏어올 수 있어요. 대중 투자자들 돈. 이렇게 아무것도 잘 모르시면서 비중을 조금씩 질러보기, 한 10% 조금 5% 질러보고, 또 찝찝찝 끓여다가 또 차트도 모르고, 회사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그러고 나서 또 로버트가 좋다 그러니까 저 뒤에 어디 가서 들은지 모르겠지만 매출 100억도 안 나온 기업, 적자가 맨날 적자 나는 기업을 가지고 사가지고 적자가 나더라도 뭔가 네임밸류가 있으면 그 네임밸류 있든지 뭔가 미래 이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도 없이 그냥 물론 엔젤 로보틱스는 LG전자가 했으니까 믿어 앞으로. 그럼 LG전자도 장기를 보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협력도 해야 되니까 IT 기업이니까 가전도 하니까 뭐 청소기도 하고 앞으로 로봇 관련 로봇 서비스 로봇 해야 되니까 당연히 여러 회사에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30% 해주고 옵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LG전자 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LG전자 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한 게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과거에 그 7만 원 할 때, 6만 원 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옵션 행사를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만 원 정도 사가지고 있으면 더블건 팔고 다시 반타이트 사고 그러면 그건 놔둬도 그럼 계속 사고 놔둬 200만 원 사도 얼마예요, 그죠?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 미리 최고의 기업을 고른다는 우리나라 로보트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로보트주로 절대로 손실을 볼 수 없어요. 아니면 로봇의 가장 큰 비용을 차는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있으면 그 기업들은 늘 이익이 잘 나요. 꾸준히 나요. 그건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자, 엔젤 로보틱스가 지금 끝났어요. 2월달 초부터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로보티저도 있습니다. 로보티도 내려가고 있어요. 언제부터예요? 3만 그죠? 그러면 이 주식은 기술적으로 보면 2월 7일부터 매도, 보유 금지. 전량 매도예요. SPG 32,000 전량 매도. 저희도 전량 매도 했어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27,000원 이렇게 저도 집을 사서 내려가면 어때요? 완전 바닥에서 샀는데 기다리면 봄 되면 먹을 텐데 여기 사면 그거 5, 60%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엔젤 로보틱스 사면 요 밑에서 샀어야 되죠, 작년에. 여기 사서 있으면 2만 원대 초반에 샀다가 요거 3만 원대 갔네. 그러면 한 3, 40원 먹잖아요.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죠. 미리 로봇가 성장주인데 그 밑에서 폭락했을 때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죠. 수렴했을 때 19,000원 2만 원에 사가지고 여기 가네. 와 100% 갔네. 로보티즈는 얼마죠, 그죠? 돈을 어떻게 잃어요? 주식을 이제 TV 보고 막 남들 돈 먹었다니까 이제 그때로 사가지고 계속해서 장기로 좋아요. 뭐 10년 뒤에는 뭐 로봇 세상 온다 그러면 그때 물려가지고 10년 뒤에 내가 갖고 있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러면 아니면 나는 가지고 있으려면 레인보우를 물려도 레인보우는 삼성 거니까 여기 첫날가 상한가 2만 21만 가든 뭐 어디 가든 그냥 아무 때나 사놔도 내가 10% 샀어요. 그럼 반타지 때문에 더 사면 되지. 삼성이 망하겠냐고요? 앞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갈 텐데. 그런데 LG가 잘해요. 뭐 삼성이 잘해요. 뭐 다른 데 기업도 많이 해요, 그죠? 그리고 삼성도 요번에 이건 인수지만 투자한 기업이 관련된 IT 기업이 한 30개도 넘어요. 5, 60개 많아요. 투자한 기업들. LG도 많아요. 단순히 그건 초기에 이제 테마처럼 올라오는 거죠. 이것도 엔젤 로보틱스도 보면 저는 불안해서 어떻게 뭐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재무제표나 이제 편남에 이렇게 보시면 나오는데 매출액이 8억, 작년에 42억, 적자가 100억이에요. 자, 그러면 재무제표 보니까 돈이 얼마나 있을까? 돈을 이렇게 자산도 보면
자산도 얼마 되지 않네. 부채가 29억이고 자본이 430억. 야, 여기 요 정도로 무슨 뭐 최고의 기업이 되고 되겠습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로봇가 손가락처럼 우리 사람이 움직이는 손가락보다 더 잘 움직이고 막 뭐 사족 모형계 춤도 추고 난린데 우리나라는 이미 뒤쳐져서 저 밑에요. 점수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20점도 안 됩니다. 중국이 100점이라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그렇게 앞서가는데 우리나라 로봇 회사가 되겠습니까? 중국과 다 갖다 쓰면 되죠. 그 정도로 그래서 생각을 하고 항상 쌀 때 사놓고 기다리든지 아니면 차트를 보든지 전략 매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지금 1분기 실적 때문에 사는 건 아니지만 전부 다 지금 여기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손실이 아니니까 전략 매도하고 그냥 천천히 다시 내려오면 그때 사더라도 지금은 매도하자 이렇게 해서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자, 유메이드라는 종목입니다. 5%를 45,000원대에 매수하신 분이에요. 10% 정도 손실 나신 분인데, 제가 뭐 게임 종목 진단은 거의 뭐 오래간만에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게임을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유메이드가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 근데 유메이드 정도는 좀 워낙 유명하니까 미래의 전설인가요? 이카로스. 아마 미래의 전설 가지고 먹고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오래전부터, 게임 회사는 크래프톤 외에서는 매매해서는 안 된다. NC소프트도 지금 망가졌고, NC소프트도 최근에 작년인가요? 20만원 올라갈 때 시장 안 좋아서 사선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봤더니 15만원이네요. 넷마블도 12만원대에서 사선 안 됐다는 주식이고 4만원대까지 내려와 있고, 게임 종목들이 살만한 게 없어요. 왜냐면, 알다시피, NC소프트가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 탄탄한 회사가 100만원까지 갔던 주식이 15만원대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NC소프트가 대장이었지만 크래프톤이라는 엄청난 회사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선도 종목 외에는 지금 관심이 안 둬요. 앞서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실적이 따라주지 않지만 대장주다 보니까 끌고 가거든요. 다른 2등주, 3등주 쪽에서는 관심이 안 두거든요. 게임 종목도 그런 거죠. NC소프트가 상장될 때 NC소프트 대장주였는데 그들은 이제 크래프톤 상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크래프트한테 밀려버리고. 근데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셀트리온이 급등했지만은 셀트리온이 대장이었는데, 대장이었는데 삼성 바이오로스가 들어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셀트리온 주가 안 삽니다. 삼성 바이오로스만 포트에 편입하는 거지.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중소형 종목들 뭐 있죠? 게임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그들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 다 도태해요. 안 됩니다. 시장은 안 따라주고 있고. 그런 차원이라 지금 말씀드리고 있을 거 업황 자체가. 그런데 코스닥 시장은 제가 지금 매매할 게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코스닥 시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매매할 것 자체는 2차전지 그나마 많이 빠져서,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IT 소부장, 그 다음에 나머지 제가 안 된다는 쪽은 지금, 로봇주는 제가 1분기 때 끝났다고 그랬고요. 1월달, 2월달에. 자율주행도 저는 제가 본 시각 자체는. 그리고 지금 안 되는 쪽 많잖아요, 지금요. 5G 안 되는 거고. 5G 안 되는 거, 디스플레이 장비 쪽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매매할 섹터가 없어요. 게임주도 전 안 된다고 보고 있죠,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앞서 시각도 그렇다고 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유메이드는 이제 딱 하나잖아요. 유믹스 코인이라는 거, 코인 가지고 주가가 움직인 주식이니까, 회사 실적 자체도 가격이 거의 코인 팔아가지고 시장이 났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일단 시장은 이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됐네요. 근데 주가 자체가 PER 단위로 20배고요. 제가 보기에는 게임주 쪽으로 보면 밸류션으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싼 주식이 W 게임즈라는 회사예요. W 게임즈라는 회사. 이 회사가 시가총액 1조 원짜리인데 작년도 실적 최대치거든요. 영업이 2,500억 원에 단기순이 1,800억. 주당 EPS가 8,400원인 현재 주가 PER로 따지면 5배네요. 5배. 그렇죠. 5배. 5배짜리가 못 갑니다. 이 종목이 이게 밸류로 따지면, 밸류로 본다 한다면 5배짜리가 못 가는데 유믹스 코인이라는 회사가 이제 PER도 20배거든요. 좀 쉽지, 유메이드라는 회사 자체가. 그렇게 본다 한다면, 유메이드 주가를 포함해가지고 다른 넷마블이라든가 주가들,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중국 시장이 한한령 해제에 따라가지고 게임도 이제 뭐 판권 중국에 진출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중국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중국이 문 연다 한다 하더라도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게이밍 종목들이
게임 종목들이 중국에서 기반 못 잡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의 기업들이 화장품이라든가 게임 회사들의 경쟁력이 엄청 올라와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이 안 돼요. 초기에는 화장품이라든가 게임 회사들이 중국에서 경쟁력 입증이 좀 돼가지고 점유율을 높여갔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문을 연다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봐요. 다만 엔터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공연한다든가 그런 것 자체가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자체는 이제 하나는 해제에 따라서 게임주도 수혜주니까 약간 모멘텀은 살아나겠지만 실제적으로 해제한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과거처럼 수익을 못 낸다. 저는 그렇던 시각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게임주 포함해가지고 이메이드 주가도 팔아야 됩니다. 주가 자체가 비싸고. 그래서 현재로 차트로 봐서는 바닥권인 것 같고요. 일단은 올라간다 우리 시청자님이 45,000원대 사셨는데 45,000원에서 6,000원 언저리입니다. 기술적으로 많이 간다 하도 36,000원이에요. 밸류 자체를 이거 추가할 수가 없어요. 밸류 자체가. 그래서 매매를 한다면 가급적 싸게 39,000원 아래에서 사가지고 45,000원 정도 매매해서 약 10%에서 15% 정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한 전략이고 현재 봐서는 일단 보유 의견이고 45,000원 정도를 매도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 연걸어 가는 표님께서 HL만도 4만원 12% 중기로 보고 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HL만도는 스마트카 관련된 수혜주로 있죠. 뭐 세시 조향 장치부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관련된 뭐 액추에이터, 로봇 관련 액추에이터 이런 것도 만들어서 뭐 중국 업체에도 납품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를 만든 배터리사 이런 데 쪽에도 같이 뭐 자율주행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부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AI 뭐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데 수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사업들은 전체 매출 비중 거의 미미하죠. 그래서 그러면 소형주들이 만약에 뭐 액추에이터 주가 있으면 그것만 주로 하는 단일 상품을 하는 회사들은 로봇 AI 로봇 이런 데 성장을 하니까 매출도 이제 나오게 되면 실적기도 높고 해서 주가도 퍼포먼스가 아주 좋아요. 근데 전체 사업부에서 신사업을 조금 한다고 그 기업이 많이 가고 그러진 않아요. 주가가. 즉 지금 공장에 가서 일 가장 잘하는 로봇가 현대차에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보티즈라고. 이제 얘가 일을 공장 투입 잘해요. 그죠? 물건도 잘 되고, 막 지금 뭐 선반 이동도 잘하고. 그런데, 현대차가 지분을 뭐 갖고 있고, 그 다음 정의선 회장도 갖고 있고, 이렇게, 이제 현대모비스도 갖고 뭐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밑에 있는 로봇은 규모가 적잖아요. 그래서 전체 현대차의 주가를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도도 같은 가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식 가는 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뭐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걸 가서 난 주식을 사고 싶어요. 좀 길게. 그러면 만도를 살 게 아니라 세계 1등 있는데 왜 만도를 삽니까? 세계 1등은 AI 피지컬 AI라든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시작하고 1등은 테슬라는 이제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럼 테슬라 사면 되잖아요? 간단한 거잖아요. 난 주식 분석도 잘 못하고 차트도 모르고 재무제표도 모르는데 누가 이야기했다고 그냥 만도에 꽂혀서 실제 이렇게 영업이익이 4천억이 나오는데 시가총액 2조밖에 안 되네. 영업이익이 5배밖에 안 되는데 저평가네. 이렇게 하고 거기에 계속 꽂혀 있으면 수익을 크게 못 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동차 부품은 지금 성장 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존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폭스바겐도 지금 생존의 길에 놓여 있고요. 독일전 자동차 다 그렇잖아요. 중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지 않는 데는 그냥 예를 들어서 BYD를 이길 수 있는 세계 자동차 회사는 이제 앞으로 없을 거예요. 저도 만약에 네임밸류 말고 그냥 내가 실무적으로 자동차를 그냥 실제 필요해서 뭐 어시되는 게 말고 필요해서 산다면 저는 BYD 사겠네요. 싸면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 FSD를 달고 4단계 레벨 4를 달고 그냥 공짜로 달아서 파는데 신뢰도가 좀 높아지면 그러죠. 그러면 나머지 자동차 회사는 상대적으로
앞으로 성장이 불투명한 거예요. 즉 생존의 경쟁이 생존 경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큰 흐름은 그런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왜 안 가지? 이렇게 저평가된 기업이 끝없이 2021년도 지금까지 빠지고 있는데 20년도만 이렇게 잠깐 올라갔어요. 왜? 코로나 때. 동학개미들 와서 와 이렇게 저평가되고 실적도 앞으로 좋고 막 몇 건 잘 나가는데 자동차주로 막 사는 거예요. 1도 관심이 없어야 되는데 일단 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무조건 물리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나는 이제 세계 1등을 사겠다. 나는 잘 모르니까 1등이니까 뭐 나중에 1등 할게. 지금 1등이 나중에도 1등 할 거 10년 뒤에도 1등 할 거예요. 그죠? 그거 생각하고 그냥 나는 돈만 생기면 만도 살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살 줄로 그냥 테슬라만 사놓으면 언제도 아무 때나 사도 물려도 2달에 뺏고 자도 또 올라가잖아요. 앞으로 이것도 또 $1,000 또 갈 거예요. 27년도까지. 그 정도로 주식은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만도도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만도를 가지고 뭐 목표가를 지금 기관에서 58,000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올해 작년 6월달에 5만 원 갔다가 올해 47,000원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래가 여기 엄청나게 실려 있었는데 이 거래를 지금 여기서 실려 있는데 이 거래를 돌파를 못 하고 있잖아요. 거래가 없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작년에 잠깐 실적도 쭉 해서 잠깐 올라가고 자동차주들이 지금 관세도 영향도 있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부터 전부 다 자동차 관련 부품은 내 관심에서 다 제외시켜야 됩니다. 내일 전략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오늘 주가 급등한 종목이죠. 진단이 올라왔네요. 이제요. 187,700원에 20% 매수하신 분인데요.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 수익했다가 이제 수익 나셔서 약간 수익 났죠. 주당 한 2,000원 정도 수익 나는 것 같은데 매도가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특별한 거 없었죠. 어제 예사가 이제 그 실적 발표했지 않습니까?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도 예상보다 거의 뭐 쇼크 수준이었죠. 가이던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아마 예상치 부합했던 것 같고요. 가이던스 대비해 가지고 약 16% 정도 하회를 했으니까 영업이익 아마 1,960억 정도 좀 나왔을 거예요. 하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 쪽에서 목표 주가도 하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일부 증권사 쪽에서는 이제 수익성 개선이 좀 된다. 특히 램시바나 제품 자체가 작년도 이 회사가 매출에 기여를 하면서 아마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35%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 꾸준하게 좀 진행되면서 실적이 안정판 역할을 할 거다. 그런 어떤 전망도 있었어요. 그래서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반영한 것 같고요. 그보다도 이제 최근에 시장 자체가 이제 1등주들이 좀 쉬어가는 국면 쪽에서 2등주들이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보시면 이제 120만 원대에서 110만 원 잠깐 타치하고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수익이 안 나니까 후발 종목인 셀트리온 쪽에 실적 발표 불확실성과 함께 해소와 함께 이쪽에 수급이 오늘 수급은 보면 예금 투자가들과 기관 투자가 집중이 좀 됐어요. 예금 투자가들 60만 주 사고 기관 28만 주 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주가 상승이 이끌 것 같은. 근데 주가는 어떠냐? 결국 피 맞추기 과정이라는 것 자체는 주가 못 갑니다. 일단 선도 종목들이 더 끌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120만 원대에서 오버를 해야 되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오래전부터 120만 원대에서 상당 기간 저항을 받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기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도 최근에 트럼프 정부 관세와 관련해가지고 의약품도 지금 관세를 먹이겠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이슈도 좀 있는 거고.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현재 지금 12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PER이 약 70배거든요. 60배, 70배입니다. 확실하게 이제 실적, 삼성 바이오 실적은 좋게 좀 나왔다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셀트리온은 지금 오늘 주가 뜬 걸 감안하면 PER이 40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70배면 셀트리온은 40배니까 셀트리온이 상대로 약간 싸 보였던 거죠. 그 차원이라고 좀 봐요.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당장 앞서겠다시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력이 크지 않는다 한다면 셀트리온도 약간 키 맞추기 과정에서 지금 끝난다고 봐요. 그 가격이 얼마냐? 대체로 적정 주가 자체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예사가 지금 주당 EPS가 현재 보면 지금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작년도는 지났으니까 올해 실적 기준에서 주당 EPS가 지금 5,500원이거든요.
5,500원이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40배를 적용하면 22만 원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 주가 19만 원대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10% 정도 언저리니까 그 가격대가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 종목은 20만 원대 저항이에요. 20만 원대 저항입니다. 20만 원대. 오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고 한다 가지고 따라서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도에 2023년도 주가가 23만 원이 보이는데 길게 보신 분들은 뭐 최근에 워낙 행보를 했기 때문에 22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 좀 보시고 단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왜냐하면 이 종목 이제 18만 원대에서 물렸던 분들이 고생을 했던 분들 물리지는 않았겠지만은 지루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20만 원도 올라가면 10% 정도 수익이니까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20만 원대에서 한번 부딪혔다가 가더라도 잠깐 18, 9만 원 정도 내려갔다 다시 가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짧게 본다 한다면 20만 원인 것 같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사람 중장기적으로 이제 실적 성장을 하니까 22만 원 정도까지는 가져가도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1차 매도 목표 20만 원,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22만 원 정도를 매도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버 물개님께서 불개님이네. DBI텍 36,000원에 10% 작년에 사놓고 쭉 떨어지다가 뭐 36,000원 샀으니까 29,000까지 잠깐 갔나요? 얼마 안 떨어졌죠. 그러면 20% 떨어져. 요새 많이 오르네요. 목표가 얼마를 볼까요? 제가 작년 12월 11일 날 히든카드에서 매수가 32,000원, 목표가 53,000원 이렇게 드렸습니다. 12월 달에. 지금은 47,000원대니까 목표가 금방 오고 있죠. 자, 그런데 요 주식이 요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랑 이런 개념과 다른 주식입니다. 저 200mm 웨이퍼로, 즉 8인치로 파운드리 하는 회사인데 주로 아날로그 반도체도 하지만 이제 기존에 뭐 가전제품은 이제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들어가고, 그러면 가전이나 여러 가지 이런 쪽에서 이제 수요가 좋으면 잘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DBI텍의 이제 신규 수를 뭐 전력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하고 있고, 이제 부산에 이제 300mm 첨단 공장을 이제 만들고 있으니까 그 관련된 게 완공이 되면 또 실적이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에 이제 이구한신이라고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꿔주면서 이제 보조해 주죠. 그래서 중국에서 중소형 팹리스 회사들이 이제 팹리스 회사들이 가전제품 이런 건 판매가 잘 되면 어디 그 칩을 생산을 맡겨야 되잖아요. 파운드리 위탁 생산이. 그게 이제 주로 DBI텍에서 중국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전체적인 내수가 좋아지면 이 회사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아주 잘 됐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회사는 이제 빚도 없는 거의 무차익 경영 없는 상태에서 현금이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는 결국은 또 다시 우리나라의 위탁 생산으로 아날로그 반도체 회사로는 뭐 최고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계속 이 휴머노이드 로봇식 하면서 자율주행이 가면서 이 회사는 관련된 칩들을 많이 팔게 될 겁니다. 지금은 자동차 반도체 동량에서 최대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소니 회사도 이 DBI텍에 맡겨 있고요. 그래서 소니가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반도체 관련된 부품들이나 이런 걸 자동차 많이 팹리스에서 이제 설계 디자인해서 얘들한테 맡기면 얘들이 생산해서 갑니다. 보시러 가고. 자,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다양한 이제 이 회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2010년도 제가 5,000원 이렇게 할 때 이 주식을 10배 이상 보고 장기 한 10년 이상 뭐 그냥 결혼해서 들고 있어도 된다. 왜냐하면 대주주도 지분도 그렇지만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가면서 아날로그 반도체 시대는 올 거다. 아날로그 반도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초보자입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반도체 공부를. 자, 아날로그 반도체 시대가 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오감을 디지털로 바꾸고 디지털을 오감으로 바꾸는 게 아날로그 반도체예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렇게 듣고 하는 거.
최종적으로는 이게 돼야 되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AI 반도체로 머릿속을 장악하지만 결국은 또 이 아날로그 반도체가 많이 생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DBH텍이 이 인조인간 시대가 10년, 20년 뒤에 오면 인조인간 1등 주고 사면 되고, 미국은 엔비디아가 결국은 인조인간 시대의 최고의 주식이 될 거다. 그래서 입체를 인식하고 빠르게 계산하고 하면, 그래서 두 개 종목이다. 2010년부터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1등 주는 바로 엔비디아가 탄생됐고요. 지금 와 있고, 우리나라 아직 DBH텍은 1등주 못 됐지만 상승률은 뭐 8만 원대 갔으니까 많이 갔습니다. 2010년대부터는 뭐 삼성전자보다도 더 많이 올랐고요. 하이닉스보다도 더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또다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을 3월 6일 배당 기준일인데 배당을 받으시고, 제가 53,000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다시 저는 2027년도까지 저는 25만 원 정도 목표가로 보고 있는데, 목표가 좀 높은 상태.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 매출도 일어나고 그런 시대가 좀 와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뭐 등락하겠지만, 이번에 배당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주주 요구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만 원대 이 주식을 2019년도나 이 그전에 이렇게 저도 여기서 계속 만 원대 초반에서 계속 투자를 한 30% 비중을 해 장기 투자를 시켰는데, 자, 그러면 만 원대 내가 만 주를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1억치를 갖고 있으면 지금 1억치가 1억 2천만 원, 12,000원, 1억 2천만 원, 지금 5억 정도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투자한 금액의 거의 10%를 배당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2.5% 시가 배당이니까, 그러면 4배 올랐으니까 2.5% 배당이면 내 투자금의 10%가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주식은 만약에 만 원대 사신 분들은 팔아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배당금만 받아도 2.5%, 내가 원금의 10%씩 1억에 투자했으면 1,000만 원씩 나오는 거잖아요.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배당을 많이, 그때 당시도 1.5%는 기본 줬거든요. 여기서 지금은 배당이, 이익이 앞으로 더 나게 되는데, 이익이 더 나게 되면 배당을 계속 많이 줄 거예요. 다시 주가도 10만 원 이렇게 가고 했을 때, 앞으로 지금 공장도 잘 돌아가고 있어서 더 이 시대가 아날로그 반도체 온다면 과거에 샀던 건 팔지 않아도, 지금 3만 원대는 아주 잘 샀기 때문에 오히려 53,000 단기 목표까지 보유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저 위에까지는 뭐 6, 7만 원까지 보셔도 되지만 장기 투자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고 보유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장기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뭐 짧게 손절하시려면 12평선을 보시고 45,000 손절가 잡고 장기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벌써 시간이 돼서 히든카드 시간이네요. 오늘은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그 종목을 가져온 히든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웬 신재생 에너지냐 그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도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도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한 20-30% 정도 좀 올라왔는데, 모멘텀이 좀 3월 달부터 여러 가지들이 좀 부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먼저 지난주에 국회에서 소관부서 에너지 3법이 통과가 좀 됐습니다. 에너지 관련 쪽이 이제 산업자원부 소속이니까 산자위 쪽에서 에너지 3법이 이제 3개 법안인데, 전력 확충망 법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과 관련해가지고 고준위 방패장 처리 특별법, 그 다음에 해상풍력 특별법이에요. 관련 쪽이 이제 전력 확충이니까 여러 가지 뭐 원전 관련 부분도 있을 거고, 전력기기라든가 혜택 수혜를 받은 것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내일 국회 본회의에 지금 상정이 됩니다.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거 앞서 있다시피 이거 에너지 3법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애국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내일 올라가는데, 근데 에너지 3법은 통과가 될 겁니다. 왜? 여야 간에 합의가 진행된 부분이고, 반면에 상법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대기업들도, 대그룹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상법 부분 자체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회가 통과가 된다. 그중에서 3법 중에서 제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자체는 주가가 아직 반영되는 것 같지 않은 거에 해상풍력특별법이라고 좀 봅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이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풍력이라든가 특히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 요건들이 많아요. 한번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풍력 같은 경우는 환경과 관련된 심사를 받는데 4년, 5년 걸립니다. 그런 것 자체를 다 규제를 간소화해가지고 에타를 면제한다든가 그래서 풍력 산업 자체가 빠르게 앞으로 진행이 좀 될 것 같아요. 그 법이 이번에 통과가 좀 된다. 그런 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와 연결해가지고 이제 관심을 좀 가야 되는 부분 자체가 지난주에 50조 원 규모 우리나라의 그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LG그룹의 3세에 해당되는 손자에 해당되는 분이 참여하고 있는 투자회사 쪽에서 전라남도 쪽에 전남도와 함께 50조 원 규모의 서남해안 쪽에 투자를 하겠다는 쪽이건데 이게 데이터 센터가 알다시피 50조 원 규모 같은 경우가 원전 3기 정도 해당되는 전력이 소모가 된다는 거거든요. 원전 3기 정도 되면 250만 가구에서 30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들어선다는 것 자체는 저도 확신을 못합니다. 그 추진하는 회사 자체가 약간 신뢰성에 약간 의문이 있어서. 근데 내일 그것도 전라남도와 MOU를 체결한다는 거예요. 계획상으로 본다 한다면 진행이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된다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 같고 중요한 것 자체는 그 전력을 어디에서 끌어와야 되느냐. 당장 2028년도에 설치가 완공을 목표로 한다 한다면 그 사이에 원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서남해안 쪽에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이라고 좀 봐요. 그리고 태양광도 해당이 좀 되겠죠. 이런 모멘텀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 3월 달에 그 탄핵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누가 되든 간에 신재생에너지 자체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핍박을 받았던 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당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한다면 신재생에너지 정책 자체가 가장 핵심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에너지 고속도로를 얘기를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자체를 AI 산업 육성과 함께 두 번째 정책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쪽이거든요. 아무래도 여당 쪽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소홀히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3월 달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관련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CS 윈드, 그다음에 대명에너지, SK 이터닉스, 그다음에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솔루션이라든가 현대에너지, 그다음에 대명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태양광 쪽이고 CS 윈드, SK 이터닉스는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SK 오션 플랜트는 해상 풍력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 관심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핵심제가 해상풍력이라고 했으니까 해상풍력 쪽에 국내 쪽과 관련된 기업이 SK 오션 플랜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오션 플랜트는 본래 이제 해상풍력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한 46% 가까이가 좀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조선 쪽이 본래 조선 기자재 쪽이었거든요. 조선 특수성과 관련된 쪽이 매출 비중이 44%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봐서 이 종목 최근에 주가 떴어야 되는 건데 해상 풍력 쪽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주가는 못 떴어요. 못 떴는데 회사가 이제 주가가 최근에 부진한 이유 자체가 작년도 4분기 실적이 최근에 발표가 좀 됐는데 작년 4분기 실적이 좀 어닝 쇼크가 발생을 했거든요. 발생한 이유 자체가 대만 쪽에 회사가 주로 풍력 쪽의 주 거래가 대만하고 우리나라입니다. 대만하고 우리나라인데 대만 쪽에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 매출액이 이연이연 되면서 실적이 안 좋았는데 매출액 이연된 부분 자체는 이제 올해 1분기 때 반영이 좀 되겠죠. 그래서 올해 수주가 작년도 회사가 연간 수주가 한 4,500억 정도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1조 원이 넘어갈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것 자체가 회사가 트럼프 관세 리스크와 3월 달도 여전히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좀 핵심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4월 2일 날 트럼프가 관세를 결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3월 달 같은 경우도 매매를 할 때 관세 쪽에서 약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무관세와 관련된 쪽을 골라야 되는데 이 회사가 그런 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회사 현재 주 거래처 자체가 대만과 한국 시장이라고 했으니까 국내 한국 시장 자체가 회사가 이제 풍력 쪽에 부의식 풍력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풍력시장 자체가 또 정부의 여러 가지 구제정책 때문에 그동안 활성화가 좀 안 됐는데 이런 정부의 정책 효과들이 맞물린다 한다면 올해부터 내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는가. 예사 실적 전망은 매출액이 이제 작년도 6천억대로 좀 역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1조 원이 넘어갈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밸류 자체는 높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실적 자체가 우상향한다는 걸 감안한다 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가격대가 되지 않겠는가 좀 보고 있고요.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앞서 그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관련용들이 평균 보니까 30% 정도씩 다 올라왔더라고요. 거의 다 앞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태양광 회사 19,000원에서 지금 27,0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도 거의 한 그 저점에서 거의 한 3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예사 보시면 작년 연말 주가가 14,000원이었어요. 최근에 주가가 12,000원대까지 좀 떨어졌다가 좀 올라왔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이 종목은 아직 거의 5%도 채 올라오지 않았다. 그 부분 자체 앞서 실적이 부진했던 부분인데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됐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약간 좀 올라왔지만은 충분히 현재 가격대에서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수 가격은 시가로 좀 보시고 매도 목표는 일단은 작년도 1월 달에 주가가 2만 원대까지 형성이 좀 됐는데 일단은 18,000원 정도를 매도 목표로 보시고 손절 가격은 13,000원 정도를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히든카드 키워드는 AI 접목 플랫폼주입니다. 우리가 플랫폼주 하면 뭐,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거 있죠? 다음도 뭐 있고. 그래서 AI 인프라 구축이 이제 거의 마무리는 내년 정도나 늦어도 27년도 되면 데이터 센터는 AI 반도체로 다 만들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럼 피크 아웃은 내년이나 뭐 이제 27년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I 인프라 관련된 주식은 특히 AI 반도체 뭐 이런 거나 이런 주식은 쉽게 잘 못 갈 겁니다. 특히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대다수 종목들이 그래서 이미 23년도, 24년도, 지금 25년도잖아요. 그래서 23년도 우리 챗GPT가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알려지면서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를 많이 사서 확보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이용하겠다고 해서 강력하게 수요가 있어서 작년까지 그렇고 지금도.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인프라가 구축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가는 이제 과정들이 있습니다. 시세란 거는 즉 시세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 우리가 뭐 연극도 보면 뭐 서두부부터 쭉 있잖아요. 이제 도입부부터 이제 소설도 다 있듯이 주식도 시세가 우리 큰 흐름을 딱 잡고 보면 잡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떤 식으로 가는지를 내가 마디마다 초기에 사서 먹으면 팔고 다시 사고 먹고 탈만 복리 효과가 엄청납니다. 1,000만 원 가지고도 10억 버는 건 일도 아니게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AI 반도체 시대가 왔어요.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우리 뭐 나는 인터넷도 모르고 그냥 뭐 재무제표도 모르고 차트도 몰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대가 딱 가면 처음에 AI 반도체가 누가 만들지? 제일 잘 만든 어디 엔비디아 그럼 엔비디아 주식 삽니다. 23년도. 거기 사면 좀 빨리 사면 저는 양극재 팔아서 2023년 4월 달에 이미 엔비디아를 샀는데 자 그러면 그때는 27달러 30달러예요. 그럼 그걸 먼저 사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110달러 하고 원래 목표가 110달러니까 110달러 왔을 때 절반 팔아서 테슬라 가고 그 다음 145달러에 작년 11월 마지막 팔아서 또 테슬라 가고 아니면 다른 거 가고 이렇게 하면 근데 그러면 이제 AI 반도체 팔아서 이제 AI 소프트웨어로 가잖아요. AI 소프트웨어 갔다가 다시 AI 소프트웨어 이제 플랫폼 이런 게 갔다가 그 다음에 AI 플랫폼을 가지고 이용하는 기업. 그래서 매출이 나온 기업으로 또 넘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면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그 단계 중에서 AI 인프라 구축 수혜주가 이제 파동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식, 저는 지금 작년 11월 이후부터는 엔비디아가 뭐 실적이 좋든 나쁘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엔비디아 관심을 가졌다. 이미 저는 10년 동안 사모았던 것도 이미 3번에 있는 작년 10월 다 팔고 없어요. 이제 그런 거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110달러, 150달러 사이에서 10배를 가려면 10배를 못 가거든요. 지금 2032년까지 상경이 가더라도 7배밖에 안 돼요.
$1,000 가면 원래 목표가 $1,000인데 2032년까지 그래도 그럼 새로 산다면 지금 10배 가는 걸 사야 되는 거죠. 작년부터. 그러면 소프트웨어 기업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플랫폼 기업 사든지.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한 그러면 지금 이게 마무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AI 소프트웨어는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작년 하반기, 작년 연말부터 네이버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는 장기 파동상 1파 상승이 마무리되고 2파 상승, 3파 상승 중입니다. 네이버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가 AI 만들어지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소프트웨어 주식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뭐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면 뭐 자기들만 이용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팔아서 다른 기업도 이용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아마존도 데이터 센터 가장 커요, 세계에서. 그런데 그것을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것처럼 그걸로 매출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것처럼 그러면 데이터 센터 관련된 해서 그걸 하는 뭐 플랫폼을 만드는 일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이제 AI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주식 상승 파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시작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AI 관련된 게 별로 뭐 우리는 AI 반도체 이미 뒤쳐졌고 저 밑바닥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는 AI 관련돼서 AI 플랫폼 주식이 있는 거죠. 지금 가장 많이 AI 반도체 투자하고 관련된 하고 있는 것은 네이버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이걸 하려고 해도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체는 못하고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즉 그래서 AI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플랫폼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AI 로봇 뭐 이렇게 활용 기업까지 AI 활용 기업 이게 순서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관련된 주식을 물려도 여기 가서 물려 있어야만 손실을 안 보는 거죠. 기다리면 수익이 많이 나니까.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그래서 히든 카드를 보겠습니다. 자, 히든 카드는 네이버, 카카오, 뭐 이스소프트, 한글컴퓨터, 램보 로봇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AI 관련된 게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미국 것도 넣어놨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히든 종목은 바로 카카오입니다. 제가 카카오를 지난번에 37,000원 정도에 추천을 해서 목표가 47,000원, 목표가 도달해서 47,100원 찍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내려왔는데 다시 또 하는 것은 이제 또 추세가 또 새로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제 우리가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가 초거대 AI 모델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AI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받으려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앞으로 AI 관련된 매출하고 이익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초거대 모델을 이제 네이버는 자체 만들고 얘들은 카카오는 오픈 AI로 협력합니다. 외부 모델을 활용하게 됩니다. 돈이 덜 들겠죠? 또 빠르게 진행하고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오픈 AI 하고 와서 카카오도 방문하고 뭐 삼성전자 카카오에서 카카오랑 협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AI 이제 원래 카카오가 준비하는 AI 메신저 앱이 카나다가 있는데 이게 4월 달에 이제 오픈될 예정인데 아마 늦어도 뭐 그때 하면 오픈 AI하고 같이 해서 뭐 업무 협력해서 카나다에도 챗GPT 관련된 뭐 여러 가지를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데모막 이제 공개되고 있는데 오픈 AI가 오퍼레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에이전트 AI 에이전트인데 이 에이전트는 뭐 우리말 그대로 비서 같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휴머노이드 인조인간 시대가 오면 동방박사가 옆에 동방박사 조그만 내가 닮은 애를 데리고 다니면 얘한테 뭘 지시하면 얘가 알아서 다 해주거든. 이게 에이전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퍼레이터가 에이전트인데 오픈 AI에 자 그러면 챗GPT 플러스라든지 이렇게 뭐 1년에 한 30만 28만 이렇게 하는데 챗GPT 플러스에 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쇼핑이라든지 뭘 구매한다니 뭘 하는 것을 그냥 내가 얘기하면 자동이 얘들이 알아서 해줘요. 그게 오퍼레이터거든요. 얘를 이용하면 일종의 비서처럼 그냥 간단하게 얘들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오픈 A4에다가 카카오의 선물하기도 탑재되는 걸 보여요. 그러면 카카오 선물하기 탑재. 나는 누구 예를 들어서 뭐 전화번호에서 어떤 있으면 얘한테 얘한테 선물하라 이렇게 하면 찍어 골라서 어떻게 다 쇼핑을 해서 이런 게 얼마짜리 하면 이렇게 딱 골라서 주는 거죠. 그렇게 비서처럼 아주 완벽하게 비서를 만들어서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도 이렇게 하고 이제 카카오도 가고 다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래서 그럼 우리는 주식을 투자를 해줘야 되잖아요. 세상에 돌아온 거 내가 뒤처지고 빠른 게 아니라 그냥 돈 얼마라도 투자해놓고 기다리면 돈이 벌어줍니다. 그렇게 돈 버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노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래서 저는, 카카오는 지금, 매수가는 42,100원인데, 22평수까지 내려가면 좋은데, 잠깐 눌림목 줄 때 그냥 41,500원에 매수를 해서, 목표가 이번에는, 지난번에 47,100원, 이번에 이건 돌파할 걸로 보여서, 거래가 워낙 좋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거래를 봐야만 지난번 거래보다 더 많잖아요. 그런 거 이것은 돌파한다는 얘기죠. 거래량은 신뢰도입니다. 거래가 많다는 것은 에너지가 강화되는 거죠. 에너지가 강화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시세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에너지 보강. 사람이 산에 오르려면 높은 산이 지난번 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어요. 그죠? 지난번 산보다 더 높은 산이 이렇게 가려면 내가 밥을 한 그릇 먹고 간 거랑 더 높이 가려면 두 그릇 먹고 가는 것처럼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세상 이치처럼 똑같아요. 주식도.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실리잖아요. 당연히 돌파하는 거예요. 그걸 매물 때. 그럼 돌파하면 여기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58,000 정도예요? 6만 정 근처? 그 다음에 또 에너지부터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 이제 그것도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주식은 작년도 그렇지만. 자, 이 17만 3천원에 간 적 있죠, 이게. 저는 27년도가 전체적으로는요, 27년도가 이 근처까지 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렇게 좋다, 이렇게 보고, 목표가 56,000원, 손절가 38,000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을 보시면, 이 수급이 좋아요, 이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100만 주 사고요. 기관도사 양쪽 다 사니까 수급도 좋아지고 있어서 이제 바닥에서 우상한다 이렇게 보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히든카 드렸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오늘의 가장 핫한 종목이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오늘의 가장 핫한 종목인데 이게 지금 코스피 200 종목이에요. 주식 투자는 코스피 200으로 100% 먹으면 내가 100억을 찔렀어도 200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200으로 큰 돈, 50% 100%에 먹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수 스페셜 코스피 200이고요. 쌀 때 사놓으면 되는데, 지난번에, 37,100원 정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눌림목 쪽 갔죠. 그러면 요거 보시면, 강력히 3주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야군 기간 다 사고 있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세계 1등주 사는 것을 조금간 팔아먹고 그러잖아. 그러면 1등주를 팔아서 꼴등주를 사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로봇 1등주는 레인보우 로봇이었어요. 그 레인보우도 조금간 팔아가지고 꼴등주 좀 다른 주 사고 그렇듯이. 자, 이수 스페셜티칼은 전고체 배터리의 세계 1등 항아리튬 회사예요. 그러면 항아리튬으로만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빠르게 가고 있는데 삼성 SDI하고 같이 밸류체인으로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매출 배터리 매출액의 거의 절반 이상을 전체 배터리 가격의 60-70% 차지하는 게 이쪽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수혜죠. 과거 양극재처럼. 이 주식을 한번 지난번에 제가 목표가를 58,000원가 드렸는데 오늘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은 올해는 여기가 목표가가 아니라 올해는 이 연말까지 9만 원은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3월에 돌파할 수도 있고요. 3월 다음 주에 이제 인터 배터리가 있으니까 그때 정도에 보고 눌림목 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최고의 전고체 배터리 주식 1등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히든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요일 저녁에 늘 뭐 돈 버는 방법, 회계자산 일에 대해서 영상도 올려주고 하니까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뭐 내일 엔비디아 실적 물어보시 계시는데 엔비디아 실적 안 좋게나 주가 안 떨어집니다.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아서요.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비싸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시장 분위기 시간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편안한 저녁 되시고 저희들은 네. 3월달 시장에 봐야 되겠죠. 네. 네. 편안한 밤 되시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